네, 간밤 미국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AMD 쇼크로 반도체 특히 조정을 좀 받았고요. 반면 우리 시장은 5,300선을 넘겼지만 오늘은 좀 변동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외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면 기술주의 약세와 좀 민간 고용 부진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마감 상황 한번 특징 한번 짚어주시죠. 가장 컸던 것은 그 AMD의 보수적인 가이드라인이 네. 가장 컸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AMD가 이제 17%의 급락세가 나타났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이제 동반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네. 전반적으로 기술주 쪽에서 차익률이 나오고 다른 섹터로의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AMD가 보수적 전망치, 그러니까 매출 자체는 뭐 컨센을 상회하는 부분들은 나왔는데 그 전망치 그 중국 매출 포함한 네. 시장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하회를 했고, 그리고 AMD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는 AMD만큼의 성장성을 기대를 한 건데 이번 4분기에서는 다소 계절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성장 산업에서 계절성을 보여준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들이 네. 좀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이크론 뭐 램 리서치를 비롯한 IT 섹터 전반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봐서 이제는 이제 그 호실적인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기 마련인데, 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실적은 반영이 상당히 돼요. 이제는 먼저 반영이 되고 나서 그 시장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한 게 나오냐, 그렇지 네. 않냐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급락이 나오든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샌디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 2배를 발표하는 바람에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기도 했던 그랬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실적 발표 당시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도 움직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실적보다 좀 가이던스에 더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앞으로 지금까지 좋았는데 앞으로 좀 좋지 않다 그러면은 네. 당연히 실망이 나올 것이고, 그 이제 가이던스가 더 앞으로 중요해요. 그 지금 AMD를 비롯해서 그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AI가 결과적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그 오늘 알파벳 실적 발표도 했는데 네. 실적은 영업이익 빼고는 전반적으로 컨센 상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는데, 현재 시간 외에서는 알파벳이 한 1% 정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도체 종목들도 뭐 마이크론도 3~4% 반등,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반등이 나타나는데, 이게 어제 이제 그 시스코 서밋에서 엔비디아 젠슨왕은 이제 이런 기술주들의, 그러니까 AI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자꾸 논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이 이 수익성을 추구해야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AI 쪽의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전반적으로 나오면서 어제 기술주 투매가 나왔던 건데요. 네. 그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실적은 영업이익 빼고는 컨센 상회가 나오고, 투자 계획도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올해 이제 자본 지출을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까지 예상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시장 예상을 넘어가는 이제 네. 가이던스 제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시간 내에서 다시 그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알파벳 실적 같은 경우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의 그 매출이 177억 달러 정도 나와서 48% 급증이 나왔습니다. 네. 급증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가 그 월간 사용자가 7억 5천만 명 달성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제미나이를 주로 많이 쓰고 있고 챗GPT 쓰고 있는데, 네. 확실히 그 제미나이의 그 사용자 그 증가 속도가 네. 월등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파벳 처음에는 실적 그 영업이익 컨센 하회하면서 시간에 1%, 2% 정도 하락했다가 네. 이제 그 주요 사업 부분에서 성과 발표와 그리고 AI와의 그 어떤 그 상호 그 캐펙스 가이던스를 좀 높게 부르고, 또 이제 그 실적에 대해서도 향후 전망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반등에 좀 성공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좀 강세로 전환을 한 거군요. 연매출이 4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알파벳의 실적
실적 발표가 나왔던 얘기까지도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국내 시장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5,300선을 넘겼어요. 네.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 중심에 좀 개인 자금이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 장세를 뭐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좀 유동성의 성격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1월 23일 정부에서 코스닥 3천을 얘기하면서 코스닥 쪽에 금융 투자 들어왔던 자금이 있었는데 네. 이것과 최근에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좀 다소 다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코스닥 3천 얘기를 할 때는 그 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가 간다니까 지수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 금융 투자, 뭐 코덱스 150 레버리, 그 코스닥 150 레버리라든가 뭐 그런 이제 지수, 그 코스닥 지수주 ETF를 주로 많이 샀는데 이때는 주로 이제 증시에 머물렀던 자금이죠. 그 안에서 있던 자금들. 그러니까 코스피 5천에 좀 소외됐던 자금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코스닥 간다니까 글로 가거나 아니면 코스닥 종목을 팔아가지고 코스닥 이동하는 이런 이제 증시 안에서의 그 자금 이동이었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증세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코스닥 3천 얘기 나올 때는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렇게 달리 움직였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어제 같은 경우 이게 명확했던 게 그러니까 지금에 들어온 자금들이 코스닥보다도 코스피로 들어오거든요. 네. 대부분 은행 예금을 적금을 깨거나 아니면은 뭐 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해외 주식을 매각하는 이런 외부 자금들이 들어와서 국내 증시에 들어와서 코스피 쪽에 금융 투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대체로 그러면은 이제 삼성, SK, 현대차 이런 큰 종목으로 좀 쏠리는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금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3천 얘기 나올 때는 그 안에서의 자금이 돌았던 거에 비해서 이 코스피 이제 5,300을 만든 자금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외부 수요라는 겁니다. 예금, 적금, 그 부동산, 네. 코인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코인도 네, 왔을 네. 거라 생각했는데 네. 자금을 추적해 보니까 코인 쪽에서는 아직은 별 이동이 네. 없었다는 거여서 아예 그러니까 집안 내부 청소 수준이 아니라 아예 트럭을 통째로 옮긴 이런 수준인 거고 이게 이런 은행이라든가 부동산 자금은 상당히 보수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금 코스닥으로 잘 가지는 않겠죠, 아. 당연히.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코스닥보다도 그 큰 그릇인 코스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수저원들 자금을 또 받아낼 수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큰 종목이고 워낙 네. 또 이제는 시장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비 워낙 싸다라는 게 알려졌고요. 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종목들의 12개월 선행 PL이 25배 정도고 TSMC가 한 20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글로벌 평균 반도체 기업들 평균 그 퍼가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12개월 선행 PR이 뭐 지금 한 5배 수준이고 하이닉스도 뭐 4배 이런데 국내 평균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8배에서 9배, 하이닉스가 7배에서 뭐 9배 정도 이런 수준이니까 워낙 싼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그 야간 선물 지수가 4% 하락을 했는데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런 그 워낙 싸다는 시장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이걸 또 시장 투자자들은 상당 매수 기회로 삼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네. 이게 시장이 성격이 좀 달라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코스피 3천 얘기하니까 코스닥 3천 얘기하니까 코스피 5천을 달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일단은 코스닥으로 돈이 붙는 거죠. 초반에 붙은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겠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 뒤늦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런 걸 산 네. 분들은 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대장주들이 부러졌습니다. 알테오젠, 에이벨바이오, 뭐 HLB, 그러니까 시가총 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연기금과 투신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비기미 종목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이 되고 네, 거기에 네. 바이오는 그동안 계속 소외가 됐던 삼천당 대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 자금으로 인해 시가총이 올라가 버리니까 네. 기관들 입장에서는 시가총이 1위, 2위 그리고 5위 있는 종목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죠. 비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랑 에코프로가 생각보다 강한 겁니다. 금융투자 자금이 지금 좀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수급 빈집으로 인해서 연기금이라든가 투신들을 담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삼천당 제약이 지금 그 소수계좌 관여 종목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장세가 좀 돈의 성격 자체도 완전히 좀 달라진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돈의 족보도 달라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뭐 최근 시장을 이끌어온 반도체 투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근데 주가가 좀 크게 오른 이후다 보니까 지금 차익 실현 좀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승고르기가 오늘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신고가라서 오늘. 네네네. 어제 신고가고 삼성전자 어저께 시가총액 1000조 합산 우선자까지 합산으로 이미 네. 1000조를 돌파했지만은 본주 기준으로 1000조 돌파가 된 상황이고 오늘 조정 나오게 되면은 뭐 투자자들은 뭐 적극적으로 다 붙지 않겠냐 싶고요. 네. 지금의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그 주가 상승은 이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하는 상승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적 때문입니다. EPS가 올라가고 실적 추정가 계속 상향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워낙 지금 압도적인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분기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라든가 계속 지금 수치가 뭐 지금 외국 기준과서 더 긍정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지금 그 실적 예상치를 내고 있는데 국내 네. 증권사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EPS 곱하기 파워 이게 될 텐데 지금의 주가 상승은 EPS 정도면 올라가는 것만 EPS가 급격히 올라가니까 그대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 제가 기대하는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그리고 그 TSMC와의 밸류 얘기를 한 이유가 그 TSMC든 그리고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기업들의 정도 수준의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정도 수준의 20배까지 아니더라도 뭐 15배나 근접하는 밸류가 받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주가 상승의 기울기는 거의 EPS 상승 기울기에 거의 상당히 일치하고 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예전에는 이게 다 그 실적이 좋고 안 좋고의 그 사이클, 네. 그 시클리컬 산업으로 인식됐고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밸류에이션을 PBR 기준으로 많이들 했는데 조금씩 퍼 기준으로 바뀌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밸류에이션 기준이 그 시클리컬 기준으로 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네. 거죠. 그러면은 TSMC나 마이크론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되는 순간에 실적 중과분 이상의 프리미엄 붙으면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럼 그게 이제 정말 향후에 미래의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데 이런 할인 요소가 제거되는 순간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좀 차익 실현보다는 좀 보유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그렇죠. 생각을 엉덩이 하시는 무겁게 거죠? 잘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증권사 이제 목표가들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SK증권인가요? 거기서 이제 네. 그 삼성전자 26만 원, 하이닉스 150만 원 목표가 낼 때 하이닉스 퍼 9배 그리고 삼성전자 13배 이런 식으로 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퍼 기준 냈는데도 공식으로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배, 하이닉스 9배를 줬는데 150만 원 불렀다는 거잖아요. 마이크론이 20배잖아요.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을 좀 네. 파악해 보면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책과 산업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뭐 원자력, 핵 잠수함, 조선 분야 협력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이 산업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원전 팀 코리아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2월 3일 워싱턴 DC에서 이제 한미 외교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어쨌든 뭐 원만히 합의가 잘 돼서 특히 원전이나 에너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동맹을 공식화했다는 쪽에 이런 해석들이 나와서 네. 원전 종목들이 주가가 강했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괜찮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 관세가 이제 관세 계제가 좀 절차를 밟고 있다는 쪽으로 해서 또뭐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뉴스가 좀 상반된 뉴스가 좀 나오긴 네. 하는데 뭐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미 간에 그 미국의 그 산업 재건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면서 또 이제 그거 역할을 우리는 그 팀코리아가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원전에 대해서는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은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서 네. 결국에는 이 그 우리나라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시공에서 현대건설 이런 틴코리아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 신규 원전이 그 중단된 상태에서 이런 원전 설계라든가 핵심 기지들 이런 공급망이 아예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급한 게 이 원전 그 AI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도 네. 그 결국에는 이제 이런 전력 수요 감당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게 아마도 이제 결국에는 뭐 한전 한수원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될 거고 이렇게 먼저 이런 협력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에는 향후에 이제 그 미국 내 대형 원전이라든가 SMR 이런 쪽에서도 이런 건설에 대한 주도권도 팀코리아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례적이었던 거는 어제 나온 게 이제 핵잠수함 얘기가 나왔다는 게 좀 네. 이례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미국도 지금 해군력 강화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조선 산업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조선소도 노후화하고 인력도 없고 전문가가 없어요. 이 또한 그 국내 이제 K조선의 그 군함 검제라든가 MRO 쪽에서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핵잠수함과 조선 쪽에서의 그 K조선에 대한 협력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조선 원전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움직이는 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으로는 그 전저점이 있을 때 전고점 트라이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좀 느리고 뭐 한전기술이라든가 현대건설 다른 원전들이 더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상대로 전고점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것보다 좀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금부터는 좀 비중 조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 본격화되다 보니까 개별 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실적이 나왔잖아요. 좀 수치만큼 내용도 중요해 보여서 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할지 뭐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영업이익이 2,332억 연간으로 나와서 흑자 네. 전환은 성공했고 영업이익이 그 정도면 6.7% 되는데 3분기 1,499억 나온 거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4분기가 네. 그냥 657억 정도 나온 거죠. 1분기, 2분기는 좀 안 좋았던 것이고 3분기에 대해서는 좀 감소를 했고 아마 4분기 쪽에서의 재고 뭐 이런 조정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저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니케 프로젝트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프로젝트가 완료할 경우에 1단계에서는 1,800억 그리고 2단계에서는 3,000억 이상의 투자이익이 예상돼서 두 개 합산으로 영업이익만 4,800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도네시아 정부가 니켈 그 감산을 33% 올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잘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실적은 회복 흐름이 확인됐지만 좀 아직 완전히 정리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